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특히 처음 볼 때는 내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 완벽히 막 씹어 먹겠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1회독 때 가장 중요한 건 완주예요, 완주. 잘 소화하든 못 소화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회독을 끝내야 2회독도 있고 3회독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마친 수석 합격생이면서 동시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틀린 학생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김수석, 김용재 회계사님과 함께 전반적인 공부하면서 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강의를 들으면서 완벽주의를 좀 추구한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많이 안 해본 학생들 중에서는 맨 처음에 아무래도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을 완벽히 소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 성향이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공부 시작 단계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회계를 처음 공부하게 되면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회계학 입문 과목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 용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 로직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모든 개념 그리고 모든 계산 방법이 다 낯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모든 문장과 모든 표현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다 이해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용어를 다 찾아보고 막 이런 건가요? 예,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질문이 계속 올라왔었냐면 네. 교수님,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 이 용어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은 1번, 2번, 3번 뜻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그 한 페이지 안에서도 질문이 한 4-5개씩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 보는데 막 30분, 심한 경우 1시간 이렇게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일단 완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벽주의 성향을 못 내려놓고 결국에는 본인의 그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서 결국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 시험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만뒀어요? 결국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험 공부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특히 처음 볼 때는 사실 모든 내용이 다 처음 보는 내용이고 다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을 완벽히 막 씹어 먹겠다라는 그런 태도보다는 1회독 때 가장 중요한 건 완주예요, 완주. 잘 소화하든 못 소화하든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회독을 끝내야 2회독도 있고 3회독도 있는 거예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도 길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딱 한 번 봐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 보시러 가기 전까지 최소한 10번 이상씩은 다 볼 거기 때문에 1회독에서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소화하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겠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1회독 때 너무 체력을 다 써버려서 거기서 중간에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회독 때에는 힘을 좀 빼시고 어떻게든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고 하면은 네. 그 모든 이해는 적어도 우리가 현재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걸 내가 공부할 때 A를 아무리 깊이 있게 공부해도 B, C, D를 모르면 A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처음 볼 때는 전체적인 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회계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든지 어느 파트에서는 이런 게 나오고 어디 어렵다 이런 전체적인 느낌, 이미지, 체계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를 첫 번째 단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러면 회계사님 용어 같은 거 제대로 몰라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뜻이 아니고 용어는 최종적으로는 알게 되겠지만 처음 볼 때 그걸 완벽하게 완벽한 수준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회계 용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낯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충격이 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쓰이는지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막 사전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회독, 2회독, 3회독 자연스럽게 회독이 쌓이다 보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뒤늦게 깨닫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게끔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지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기계를 좀 잘못 쓰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머리에 이제 장기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해마라는 애인데 이 해마라는 애는 시간이 지나야 일을 해요. 시간이 지나야 장기 기억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오늘 읽고 오늘 이해하고 오늘 장기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읽고 해마한테 주면 얘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해서 아 장기 기억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 인간의 어떤 마음속의 동기라는 거는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한 달 동안 봤는데 막 30페이지 봤다 이러면 성취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짜 빨리 여러 번 보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으로 치면은 처음부터 막 무슨 주름을 손가락 파고 이런 게 아니라 대충 모양 만들어 놓고 머리 몸통 만들어 놓고 이후에 조금씩 다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손톱 만들고 막 지문 파고 이렇게 해야지 첫날에 시작하자마자 실핏줄 막 다듬고 있고 이러면은 절대로 그건 성취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은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뭐 사실 다른 모든 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 강사들이 가르칠 때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부터 다 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1장을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뒤에 있는 5장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회독을 할 때에는 당연히 뒤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1장이 100%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회독을 끝에까지 찍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처음에 안 보였던 내용들이 뒤늦게 이해가 되면서 아 그래서 1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라는 거죠. 회계, 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재무관리, 경제학 모두 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회독 때는 좀 힘을 빼시고 완주의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문제를 안 푸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무슨 뭐예요? 완벽주의랑 어떤 관련이 있어요? 네. 일단 처음 볼 때는 하나하나를 꼭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못 네. 넘어가는 학생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쌓이다 보면은 문제를 푸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 틀리는 것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러니까요. 안 틀리겠다. 완벽하게 풀어도 안 틀리겠다라는 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틀릴 바에는 문제를 안 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공부를 잘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를 풀고 틀려보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습득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실력이 느는 건데 애초에 틀리지 않겠다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을 안 늘리겠다라는 말과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수석 합격생이면서 동시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틀린 학생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맞췄지만 가장 많이 틀렸다. 그렇죠. 도서관에서 제가 혼자 공부할 때 수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끝도 없이 계속해서 틀렸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결국에 시험장에서는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문제를 틀릴 생각이 없으면 맞힐 수도 없는 겁니다. 맞힐 수도 없다. 꼭 이거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시험이 두려워가지고 문제를 안 풀어보는 거란 느낌도 좀 드네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안 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책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풀리겠지 환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절대 불가능한데 내가 문제를 보니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조금 더 쉽고 자주 봤던 책을 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 풀리지 않을까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로에 좀 빠지는 그렇죠. 거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리 같은 거 사실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지만 그걸 내가 뭔가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요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알리오 올리오 만들기, 뭐 까르보나라 만들기 찾아보세요. 진짜 쉽습니다. 보기에는. 근데 만들잖아요. 다 망해요. 다 실패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로만 아는 걸 선언적 지식이라 그래요. 선언적 지식. 나는 지금부터 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몸이 하는 걸 체화된 이걸 절차 지식이라 그러는데 머리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다 손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풀 수 있다는 상상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몸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계산기도 직접 두드려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분들을 뭐라 그러냐 유창성 오류에 빠졌다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잘할 거야.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박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한편으로 이거는 완벽주의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좀 무서워서 피하고 회피라고 싶은 회피라는 네. 생각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책만 보고 그다음 문제를 풀긴 한데 우리가 시험 직전에는 기출을 좀 봐야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게 저희 관리반에서도 큰 틀이 있잖아요. 공부의 3단계. 네. 인풋, 아웃풋, 그리고 파이널인데 최근에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세무사 1차부터 2차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인풋을 생략하고 아웃풋이나 파이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세 단계가 있는 이유는 세 단계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이 세 단계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인풋이랑 아웃풋까지는 잘 했는데 시험 직전에 본인이 아직 시험을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험 직전에 뭐 연도별 기출이라든지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또한 또 회피를 하는 거죠.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유형의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올 경우 본인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걸 또 회피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평소에 연습할 때는 우리가 아까 회계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여러 번 책을 보다 보면은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용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 공부할 때는 유형별로 공부하고 챕터별로 공부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엔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랜덤하게 공부를 해줘요. 이거 무선 연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이 없이 하는 연습.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 지식을 진짜 생으로 써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봤던 것만 계속 보고 그러면 실전에 생각보다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훈련에서는 정말 실제 시험과 동일한 환경과 그리고 그 시간의 압박 속에서 맞아요.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연습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회계사랑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압박이 정말 커요.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몇 분 안에 몇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들은 어떻게 제낄 거고 마킹은 언제 할 거고 이 70분 또는 80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잘 맞는지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그 계획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저희가 이제 미니 루틴이라고 얘기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까지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어버버 하다 보면은 80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냥 지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나 진짜 다 준비됐어, 나 시험 봐도 돼 라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다 그냥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됐으니까 시험 보러 가자, 맞아요. 이 마인드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90% 이상일 거라고요. 거의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모르는 채로 합격한다. 그렇죠. 네, 모르는 채로 합격한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공부법을 안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 회계사님 책을 딱 봤을 때 이분은 수석할 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서문에 그 패턴에 있고 오른쪽 위에 뭐가 써 있냐면은 시험장에서 이걸 꺾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컴퓨터상에 빨리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분은 이걸 연습을 해봤구나, 시간을 재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최종의 미니 루틴이라든지 용어 자체를 그렇게 쓰시진 않지만은 진짜 이렇게 시험을 잘 치시는 분이라는 게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완벽주의는 어설픈 완벽주의겠네요. 그렇죠. 진짜로 완벽하게 시험에 모든 거를 다 준비해서 들어가면 수석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인풋만 하면은 완벽하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착각인 거죠. 회피성 완벽주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뼈 때리는 말이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요새는 특히 집중관리반이라든지 할 때 되게 드라이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막 감정적으로 공감해 드리는 것도 있죠. 물론 멘탈 관리도 해드리지만, 그렇지만은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 거는 현실을 좀 직시하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이번에 또 합격하시는 분 중에 세무사 1차 합격하신 분 중에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회계사님께서 오늘도 뭐 고생하셨습니다, 유학 잘하셨습니다 한 줄씩 남겨주시는 것도 너무 담백하고 또 나는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느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저는 기억이 나고 한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법을 안다는 거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짚는 게 아닌가. 이 영상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네. 세무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어차피 60점 절대평가고요. 회계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인데 커트라인이 보통 70% 선에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회계사 2차, 세무사 2차 같은 경우에도 커트라인이 60점, 그 다음에 세무사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30%에서 심한 경우 50%를 몰라도 합격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부족해요. 합격하는 사람도 부족한 상태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아직 나는 섞여져 있는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한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제한 시간 안에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사실 사회에 나와보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좋은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회는 맨날 그런 일밖에 없어요. 사회는 내가 항상 완성되지 않고 모든 일 다 처음이고 항상 이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가야 되고 그래도 도전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때는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주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리 나중에 내가 사회인 돼서 회계사가 되든 세무사가 되든 뭐 다른 직업을 가지시든 그 속에서 미리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본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가 덜 됐어도 내가 도전해보고 덤벼들고 그런 자세들 좀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